반갑습니다. 길 위의 인문학 시리즈 늪으로 간 예술 이야기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요즘 국내외적으로 우리를 둘러싼 자연 환경, 그 중에서도 생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존의 생태적 관점이 아닌 예술적 관점에서 늪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화여자대학교 자연사박물관에 대해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화여대 자연사박물관은 동물, 식물, 광물, 암석, 화석 등 다양한 표본들을 소장하고 있고요. 자연 생태를 표본, 모형, 그리고 그림 등을 이용하여 실제와 같이 재현한 디오라마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나라 중부지방을 바닷가, 습지, 숲으로 나누어서 각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생태 환경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총 60여 종, 110여 점의 동식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잠깐 보실까요? 기회가 되신다면 자연사박물관에 방문하셔서 직접 관찰하여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럼 늪에 빠진 예술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늪, 습지라고 하면 가장 먼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보통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좀 으스스하고 칙칙한 그런 장면의 배경으로 등장하곤 하는데요. 먼저 우리 주변의 늪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는 세계 생태 환경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아주 중요한 곳이 한 곳 있습니다. 바로 경상남도 창녕에 위치한 우포늪입니다. 우포늪은 1997년 생태계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이듬해에는 국제습지조약 보존습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곳은 인위적인 훼손이 전혀 없는 내륙습지로 태초의 늪의 모습을 띠고 있어 그 생태학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조금 더 우리와 가까운 곳의 늪을 찾아보고자 하면 장마 때 빗물 저장소 역할을 하는 저류지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이곳은 홍수 조절 기능과 시민 휴식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배수를 원활하게 하고 여름철 집중호우 때에는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기능을 높여 하천의 급격한 유속 증가나 수위 상승을 막기 위한 작업을 하는 곳입니다. 자, 그럼 우리 고대 이집트의 늪은 어땠나 살펴봅시다. 기원전 1350년경 그려진 벽화인데요. 그림의 가운데 인물은 네바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내와 어린 딸과 함께 작은 배를 타고 나일강 주변의 습지에서 새를 사냥하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벽화는 고대의 놀이 문화를 보여주는 작품인데요. 그림 왼쪽 하단에 보면 마치 갈대와 같은 모양을 한 식물들이 보입니다. 이 식물들이 수련이라고 하네요. 이처럼 늪에 사는 수련은 이집트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식물인데요. 이집트인들은 태양과 같이 아침에 피고 저녁에 지는 이 푸른 수련을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왜 푸른 수련을 좋아했을까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그 태양신이 바로 파란 수련의 꽃 속에 깃들여져 있다고 여겼습니다. 케프리, 라 혹은 아툼으로 불리는 태양의 신은 태초에 물에서 솟아오른 파란 수련의 꽃에서 새벽마다 새롭게 태어나 세상을 밝히고 밤이면 다시 꽃 속으로 숨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파란 수련은 특히 다른 수련의 종류들보다 더 신성시되어 축제나 종교의식 등 중요한 영적 의식이 거행되는 곳에서는 파란 수련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각종 그림과 조각, 사원, 건축기둥, 항아리 등 이집트 미술과 건축에 파란 수련이 등장하는 것을 볼 때 이 꽃이 실생활과 문화 전반에 걸쳐 아주 다양한 곳에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연꽃은 생명의 창조, 번영, 상징으로 애호되었죠. 또한 불교에서는 연꽃을 청결, 순결 이러한 상징물로 여겼는데 그것은 늪이나 연못에서 자라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연꽃의 속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꽃과 수련을 혼동합니다. 둘 다 같은 수련과지만 많은 부분이 다른 식물이죠. 연꽃은 우리나라 외에도 힌두교도, 불교도, 중국인, 일본인, 그리고 여러 동아시아 사회에서 중요한 문화 및 종교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힌두교와 불교 문화에서는 에너지의 정렬, 재성, 지식 등 영적 깨달음을 나타내는 유명한 연꽃 만다라 상징을 볼 수 있고요. 중국과 일본에서는 장수와 평온함으로 연꽃을 존중했죠. 이는 불안정한 환경을 뛰어넘고 역경보다 아름답게 빛나기를 열망하는 바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럼
근대의 서양의 늪으로 건너가 보죠. 인상주의의 대표적인 화가 모네의 수련입니다. 모네는 1800년대 후반에서부터 수련을 그리기 시작해서 죽기 직전까지 약 30여 년간 250여 편의 수련을 그렸습니다. 각기 다른 시간, 다른 빛으로 구성된 모두 다른 모습의 수련이었죠. 이 수련은 파리에서 약 1시간 정도 떨어진 지베르니, 모네의 집에 있었던 것인데요. 모네는 지베르니에 위치한 그의 저택에 심혈을 기울여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그 정원에 늪이 있었죠. 아름다운 모네의 연못입니다. 다시 모네의 수련 이야기로 넘어가려면 부댕이라는 화가의 일화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요. 모네는 부댕과의 운명적인 만남으로 인상파의 대가가 되었고 현재까지도 우리에게 친숙한 화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캐리커처에 소질이 있었던 모네는 아주 우연하게 부댕의 눈에 띄어 그 재능을 인정받았습니다. 부댕은 그림을 이렇게 빨리 잘 그리는 사람이라면 풍경화 또한 훌륭하게 잘 그릴 것 같다라고 칭찬을 하면서 모네에게 외곽 풍경화를 그려볼 것을 추천했습니다. 당시엔 풍경화를 그리려면 바깥에서 스케치를 한 다음 실내에서도 채색을 했었더랬죠. 화구도 날씨도 바깥에 앉아 풍경화를 그리는 게 거의 불가능했었습니다. 모네는 극구 싫다고 했지만 부댕이 사는 아름다운 노르망디 지역에서 머물다 보니 자연을 자세히 관찰하게 되었는데요. 강을 바라보거나 하늘을 바라볼 때 한 공간에 있지만 시간에 따라 빛이 그리고 색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한 전율을 느끼고 또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모네는 형태나 색, 빛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수련, 건초더미, 대성당과 같은 연작을 그려냈습니다. 이처럼 모네의 인상주의는 시간을 다루며 보이는 그대로를 표현하지만 시간과 빛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또 모더니즘으로 넘어가는 추상회화의 시작이라고 불릴 만큼 미술사에 있어서 굉장한 의미가 있는 사조이기도 합니다. 파리의 오랑주르 미술관에 가면 모네의 수련, 연작을 효과적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타원형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또 미묘한 빛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자연광이 들어오는 하얀 벽에 전시하는데 이것은 모네의 뜻을 반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늪은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다는 것을 모네의 늪, 지베르니의 수련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미술사의 큰 획을 그은 아름다운 늪이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늪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도심이나 교회 공원 또는 우리 주변의 아파트 단지나 빌딩 숲 안에서도 크고 작은 수변공원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조형물들이 있기도 하는데요. 현대에는 2D, 3D를 떠나 자연 공간과 예술이 함께 어우러지는 작품들이 등장했죠. 그리고 이 조형물들의 재료를 살펴보면 거창하거나 특별하다기보다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저 공간에 저 작품을 설치하면서 작가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 저 재료로 무엇을 상징하고 싶었을까? 땅과 물과 하늘뿐일 수 있었던 공간에 저 조형물이 있음으로써 이 공간의 의미는 어떻게 설명지어질 수 있을까? 작가와 보는 이는 뻔한 공간이나 환경에서 뜻하지 않은 소통을 할 수도 있었고 시각적인 즐거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늪을 배경으로 하는 최신작을 하나 더 소개해 볼까요? 빌리 헤셀이라는 작가인데요. 텍사스의 대초원, 습지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동식물종을 탐구해온 이 작가는 강렬한 판화적인 기법으로 그곳의 생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색에 가까운 강렬한 색상은 전통과 현대를 융합하며 습지라는 공간을 더욱 활성화시켜주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햇셀이 구성한 장면에 어딘지 우리나라의 민화 같기도 하면서 친숙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 작품들은 현대미술을 전공하는 사람들에게는 꽤 알려진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쪽은 대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 중에 하나인 로버트 스미슨의 작품 떠다니는 섬입니다. 대지미술이란 어떤 방식으로든 자연과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환경에서 자연 재료를 활용하거나 작품을 외부에 배치하는 작업 또는 예술 제작의 한 형태인데 바다, 호수, 강뿐 아니라 늪도 종종 작품에 등장합니다. 이쪽은 앤디 골드워트라고 하는 작가이고요. 그의 작품 이른 아침의 고요. 이 작품은
자연과 인간과 사물이 하나 되는 예술작품을 구현합니다. 이 작가는 직접 장소를 찾아다니면서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또 그곳에서 나온 소재를 활용해서 예술적인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이처럼 늪은 동서고금을 떠나 예술과 문화의 좋은 소재가 되기도 또 배경이 되기도 해왔습니다. 어둡고 눅눅하고 으스스한 환경이 아닌 다양한 생명체들의 삶의 터전이자 다양한 스토리를 품은 넉넉하고 풍요로운 곳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